60대 이후 무릎이 아플 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무릎에서 느껴지는 묵직하고 찌릿한 느낌에 하루를 한숨으로 시작하시지는 않나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칫하며 누가 뒤에서 밀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친구들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나만 뒤처질까봐 괜히 바쁜 척 걸음을 멈추기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무릎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문득 나도 이제 다 됐나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들곤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무릎 통증의 고리를 끊고 다시 가볍게 걷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통증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 뿐이죠. 몸은 관리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깊게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어제는 병원 문자를 받고 가슴이 철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 하나에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내 손으로 내 생활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치셨을 수도 있죠. 대한민국 시니어라면 누구나 느끼는 그 불안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아픈 걸 꾹 참고 괜찮다, 나중에 감화하며 버텨온 그 마음도 정말 이해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보세요. 숨 고르기. 임상적으로 보면 무릎 통증은 단순히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무릎 안에서는 지금 매일같이 불꽃놀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기쁜 불꽃놀이가 아니라 염증이라는 나쁜 불꽃이죠. 연골이 조금 마모되더라도 그 주변의 염증만 잘 다스리면 통증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연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노화라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라고 묻고 싶으시죠? 아닙니다. 관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몸의 재생시계는 조금씩 다시 움직입니다. 자주 듣고 몸의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어느덧 손주와 함께 공원을 한 바퀴 돌아도 숨이 차지 않고 무릎이 가벼워지는 날이 올 겁니다. 조금 뒤에 아주 중요한 음식 이야기를 하나 꼭 짚겠습니다. 무릎 통증을 줄여주는 마법 같은 식사법 말이죠. 먼저 왜 무릎이 아픈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무릎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비슷합니다. 오래 타면 타이어가 닳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타이어가 좀 닳았다고 차가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공기압을 맞추고 휠 얼라이먼트를 잡으면 충분히 더 달릴 수 있어요.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이라는 독소를 빼고 주변 근육이라는 지지대를 튼튼하게 세우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 이 염증 불꽃에 기름을 붓기도 하고 시원한 물을 끼얹기도 한다고 해요. 특히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속에서는 당화산물이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 찌꺼기가 무릎 연골 사이에 끼어들어가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이 아픈 분들은 단순히 파스만 붙일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 올려야 할 소중한 영양소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은 이 성분은 천연 항염증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와 D입니다. 연골을 만드는 콜라겐 합성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죠. 세 번째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 브로콜리에 아주 많습니다. 이 성분은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를 막아주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반대로 꼭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이 듬뿍 든 음료수,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 그리고
너무 정제된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순식간에 높여서 무릎을 욱신거리게 만듭니다. 오늘만 먹지 뭐 했던 그 빵 한 조각이 밤새 무릎을 괴롭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레시피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리하기 귀찮으시죠?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레인지 브로콜리 찜입니다. 브로콜리를 먹기 좋게 잘라서 그릇에 담고 물 한 숟가락만 넣으세요. 그리고 뚜껑이나 랩을 씌워 3분만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에 들기름을 살짝 뿌려 드세요. 들기름의 좋은 지방이 브로콜리의 영양 흡수를 돕고 염증을 잡아줍니다. 두 번째는 에어프라이어 연어구이입니다. 시중에 파는 생연어 조각에 소금, 후추만 살짝 뿌려서 에어프라이어에 180도에서 10분 정도만 돌려보세요. 기름 없이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숨 고르기.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운동하면 더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걱정 당연히 드실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운동은 무릎에 보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자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천천히 일직선으로 펴서 들어 올립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5초만 버티세요. 무릎 위쪽 허벅지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무릎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대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미니 스쿼트입니다. 그냥 스쿼트는 힘들고 위험할 수 있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아주 살짝만 엉덩이를 내립니다. 무릎이 발가락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10도에서 20도 정도만 굽히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옵니다. 세 번째는 벽 잡고 까치발 들기입니다. 이건 낙상 예방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벽을 잡고 바로 서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발목과 무릎이 안정되어 넘어질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 운동 중 통증이 10점 만점에 4점 이상 느껴진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둘, 운동한 다음날 통증이 전날보다 더 심해졌다면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셋, 무릎이 붓거나 열이 난다면 운동 대신 얼음찜질을 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조금 뒤에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무릎 상식 5가지를 아주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무릎 건강에서 낙상 예방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니어에게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집안 바닥에 걸려 넘어질 만한 전선이나 매트는 치우시고 화장실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대비해 어두운 곳에는 작은 센서 등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몸을 내가 지키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하루 루틴을 한번 짜볼까요? 뇌는 반복되는 습관을 아주 좋아합니다.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뇌는 나는 건강해지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통증 신호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채로 발목을 까딱까딱 20번 정도 움직여주세요. 무릎 주변 근육을 깨우는 겁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브로콜리나 생선을 챙겨 드시고 가벼운 평지 걷기를 10분만 하세요. 저녁에는 따뜻한 수건으로 무릎을 찜질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취침 전에는 오늘 내가 무릎을 위해 한 작은 노력을 수첩에 한 줄 적어보세요. 오늘 다리 들기 10번 했다. 장하다. 이 기록이 여러분의 뇌에 건강한 습관을 저장하는 주문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숨 고르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잘못된 상식 5가지를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안 움직이고 쉬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겁이 나서 가만히 있게 되죠. 하지만 너무 안 움직이면 무릎 주변 근육이 빠져서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무릎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무릎 수술은 빠를수록 좋다는 믿음입니다. 병원에서 수술 권유를 받으면 덜컥 겁부터 나죠. 하지만 많은 경우 재활 운동과 식단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통증을 관리하며 사실 수 있습니다. 수술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관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뼈 주사는 많이 맞으면 뼈가 녹는다는 걱정입니다. 과거의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한 공포 때문인데요. 요즘은 무릎 성분과 비슷한 연골 주사나 히알루론산 주사 등 안전한 선택지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릎 통증은 유전이라 답이 없다는 체념입니다. 부모님이 무릎이 안 좋으셨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전적인 요인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내 무릎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고가의 영양제만 먹으면 다 낫는다는 광고에 현혹되는 것입니다. 비싼 약보다 중요한 건 매일 먹는 반찬과 10분의 운동입니다. 영양제는 보조수단일 뿐, 기본을 지키는 것이 100세까지 걷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뒤에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딱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들과 외출했을 때 예전처럼 씩씩하게 걸어서 앞서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검진 결과 수치가 안정되고 의사 선생님이 무릎 관리를 정말 잘하셨네요 라고 칭찬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내 손으로 시장을 봐오고 내 다리로 여행을 가고 내 힘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그 자존감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달라질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몸은 관리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숨 고르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큰 발걸음을 떼신 겁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 무릎아. 이제 내가 잘 돌봐줄게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일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첫째, 앉아있을 때 수시로 다리 들기 운동을 하세요. 둘째, 식사 때마다 초록색 채소를 한 젓가락 더 드세요. 셋째, 하루에 한 번 내 무릎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자주 듣고 몸의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말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여러분의 무릎은 다시 여러분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의 마지막 다짐을 해보세요. 숨 고르기.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나는 날, 계단을 가볍게 오르는 날, 그리고 거울 속에 건강한 자신을 보며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